와, 요즘 코스피 정말 뜨겁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상하고 또 불안한 신호가 하나 잡히고 있어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으로 돈이 막 몰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서는 이미 시장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코스피는 저 위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은 1,400원대를 위협하면서 우리 지갑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마치 경제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진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수사의 첫 단계가 뭐죠? 알리바이가 확실한 용의자부터 선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환율이 오른다 하면 늘 가장 먼저 지목되는 아주 익숙한 용의자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들이 범인일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못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들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한국은 최근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요. 무려 28개월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죠. 자, 첫 번째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네요.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력 용의자를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막 팔아치우고 달러를 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요, 외국인들이 무려 11조 6천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아니네요. 자, 이제 상황이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의심스럽던 두 용의자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어요. 수출로도 달러가 들어오고 주식시장으로도 달러가 들어오는데 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훨씬 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뒤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범인을 만날 시간입니다. 드디어 미스터리의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좋은 신호들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훨씬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인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채권 시장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한 손으로는 한국 주식을 사들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를 무서운 속도로 팔아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가져간다는 뜻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가 채권 시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단 4일 만에 11조 원.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내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돈이 불과 며칠 만에 채권 시장을 통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달러 유출이 환율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방아쇠였던 거죠. 자, 범인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한국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은 사면서 한국 정부의 안정성을 믿고 사는 국채는 이렇게 내던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세 가지 동기가 얽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파는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금리 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둘째,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빛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변수, 바로 미국의 압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지금 금리 정책에서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랬다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이 정착적인 불확실성이 외국인들 눈에 한국 국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바로 나라 살림, 즉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난 8년 만에 2배로 늘었고요. 이대로 가면 2045년에는 GDP,
즉,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고요. 미래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국채를 서둘러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동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는 아주 크고 여러 겹의 압박입니다. 이 압박이 한국 경제를 보이지 않는 압력 쏟안에 가두고 있는 형국이죠. 이 말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대규모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사실상 선불로 내라는 압박. 이건 그냥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요. 한국 외환 시장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3,5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쌓아둔 전체 외환 보유고의 무려 84%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만약 이 요구가 현실이 된다면 환율에 미칠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겠죠.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또 있죠.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국채부터 팔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섣불리 환율을 방어하려고 시장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카드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이 왜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대미 무역 흑자와 GDP 대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망조차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위기 때 서로의 돈을 미리 약속한 환율로 바꿔서 외화를 긴급 수혈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거죠. 결국 한국 경제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거대한 압박에 홀로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한 미스터리의 범인부터 동기까지 쭉 펼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자 전략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 결론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지금 원화가 약한 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 둘째, 국내의 금리나 재정 문제 같은 내부 요인과 미국의 압박이라는 외부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미국의 셧다운 우려나 프랑스의 정치 혼란, 일본의 부채 문제 같은 다른 나라들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만 돈이 쏠리는 현상이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내 전체 자산이 100% 원화에만 묶여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오른 지금 같은데 무리하게 환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미국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달러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코스피의 상승세와 환율 리스크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 뒤에 숨어있는 이 구조적인 위험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더 큰 경제적 폭풍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대비를 위한 튼튼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